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이제 1958년도에 덴마크 한 연구실에서 사육되던 원숭이에게서 처음으로 발견됐고, 당시 증상이 천연두와 유사한 증상이어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천연두가 원숭이에게 나타난다 해서 원숭이 두창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영어로는 멍키폭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원숭이에게만 나타날 줄 알았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이제 감염이 이제 발생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아프리카 중부 지역과 서아프리카 지역 위주로 이제 풍토병으로 확산되어진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아프리카에만 있어야 되는 그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캐나다, 미국, 유럽 전역, 뭐 호주까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지금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18개 국가에서 171명이 확진이 됐고, 의심 사례가 지금 86명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잠복기를 고려하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연두,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창 바이러스와 유사한 패턴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천연두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잠복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떠오르시면 잠복기가 뭔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노출되고 나서 증상이 전혀 없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7일에서 19일, 많게는 21일까지 지속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구기가 있는데, 전구기에는 아직까지는 발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빨간색이 이제 발열인데, 2에서 4일 정도 발열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 이렇게 피부 증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이 나는데 사실 이게 뭐 코로나 감염인지 뭐 그냥 단순 세균 감염인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원숭이 두창의 핵심은 피부에 발진이 생기면서 그게 구진, 뭐 반점, 뭐 농포, 수포까지, 이제 수포, 농포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반점에서 구진, 뭐 수포, 농포 이 순서대로 쭉 나아가고, 나중에는 이렇게 가피가 벗겨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전파 기간이라고 해서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고 그게 수포에서 농포로 자리 잡기까지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포의 특징을 조금 미국 CDC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면, 일단은 발진이 한번 생길 때 말씀드렸듯이 이 발진이 뭐 반점, 구진, 수포, 농포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고름이 결국 농포라고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반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반점과 농포가 같이 이제 병발되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한 시기에는 대부분 반점이면 전신에 이제 반점만 쭉 생기고, 농포면 농포만 다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손바닥이나 뭐 발바닥에도 발생할 수 있고, 일단 농포가 생기기까지는 굉장히 통증이 수반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농포가 고름이 다 터지고 가피가 생기면서는 통증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는 내 몸에 붉은색 반점들이 여기저기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반점이 얼굴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얼굴에서 시작해서 전신의 이제 사지, 팔, 다리로 뻗어나가는 그런 양상이고, 대부분 이게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속돼요, 반점이. 그 다음에 이게 구진이 되는데, 구진이라는 거는 반점에서 이제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고름이 굼기 전에 약간 딱딱하게 빨간색 붉은 반점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불국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기간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또 소요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4에서 5일째부터에서는 이제 수포가 자리 잡는다는 거죠. 좀 좁쌀만한 이제 고름 같은 것들이 형성되고, 이제 5에서 7일 차에서부터는 그 수포들이 합쳐져서 큰 농포가 형성되는데,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게 그 고름이 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다. 영어로는 엄블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움푹 패여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일에서 14일 차, 이제 반점이 생기고 나서 일주일에서 2주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농포가 이제 다 터지기 시작하면서 가피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전파력이 없다라고 하고, 이때는 통증도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노출 이후에
발열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피부에 반점이나 뭐 수포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기간이 적어도 5에서 21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요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열과 이제 여러 가지 반점, 뭐 구진, 수포, 농포 이런 것들이 주요한 증상인데 그 외에도 두통이나 근육통, 근무력증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 감염에서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원숭이 두창을 의심할 게 아니라 뭐 역학관계를 따져서 실제로 그 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뒤에 설명드릴 위험 요소들이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여기 보면 체액이라는 거는 타액이죠. 내 몸에 침이나 구토물 혹은 성관계를 통해서 뭐 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해서 이제 직접 접촉으로 감염이 된다거나 성관계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욱더 조금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소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입자들이 그 위에 있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만짐으로 인해서 내 손이나 이런 부분에 묻어 있는 거를 다시 내 코나 뭐 눈으로 비빌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도 똑같아요. 그래서 2차 접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CDC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발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이제 유럽과 우리나라 모두 이제 50세 이상, 60세 이상 같은 분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천연두 백신 접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출생한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은 천연두 백신에 대한 접종 이력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70%는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숭이 두창도 면역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원숭이 두창이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역학관계를 따져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틀 전에 유럽 CDC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의 어떤 전파 가능성은 이번에 이런 비말 접촉에 의해서 비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에어로졸과 비말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비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침이 눈에 보일 정도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가까운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섹슈얼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런 게이 뭐 패러다이드 뭐 이런 것들을 게이 퍼레이드 같은 것들을 최근에 이제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이제 참석한 인원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무래도 그것들로 인해서 이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나. 여기 보면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거의 다 남성들에게서 이 원숭이 두창이 발생을 했고,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다 이런 게이 퍼레이드에 참여석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5월 달에 열렸던 게이 퍼레이드가 여기 보면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중심적으로 5월 5일에서 5월 14일까지 중심적으로 발생을 했었고 이때 이 퍼레이드에 참석한 인원들 대부분이 다 지금 원숭이 두창에 걸렸던 그런 사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에 걸렸던 사람들이 이제 뭐 사실 성관계가 그러니까 뭐 남자와 남자 그 동성애 간의 성관계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아직 얘기하기는 섣부른 상태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봤을 때 그 인구 집단에서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역학관계가 뚜렷하지 않을지라도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런 원숭이 두창을 치료하는 그런 의료진들에게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하지만 적절한 보호기구, 보호장치나 손소독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감염 위험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험실에서 그런 원숭이 두창 검체를 다루는 직원들도 만약에 적절한 장치를 하지 않는다면 원숭이 두창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어떤 치명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이제 콩고파와 이제 서아프리카파로 나누는데 콩고에서 발생하는 원숭이 두창 유형 같은 경우에서는 한 8에서 10%의 치명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 서아프리카 지역, 나이지리아 뭐 이런 지역에서 발생하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3에서 4%라고 치명률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0.1%, 0.01%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치료 방법은 뭐가 있느냐?
되냐라고 했을 때 안타깝게도 아직 구체적으로 뭐 입증된 치료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바이러스라는 게 참 치료제가 뚜렷하게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원숭이 두창을 대처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영국 CDC에서 유럽 CDC에서는 그 천연두 우리가 사람 두창에서 썼던 그런 백신이 실제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후에 접종을 했을 경우에 그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로 진행되는 어떤 뭐 수포나 농포 이런 심한 정도 그런 반점이나 여러 가지 발열이나 이런 증상들을 조금 절감시킬 수 있다, 경감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노출 이후에 4일 이내에만 이 백신을 맞으면 그래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대비해서 3,500만 명분의 이제 천연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접종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고 있어요. 뭐 저도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주사를 한 번에 놓는 방식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아니라 10번에서 20번 정도 피부를 긁거나 찌르는 이제 주사 분지침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게 생백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mRNA 백신이어서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실제로 전파할 가능성이 적었지만 여기는 생백신이라고 해서 실제로 약독화한 천연두를 진짜 내 몸에 주입하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 있어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와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내가 설령 뭐 그런 국가에 방문한다고 했을지라도 뭐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함으로써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예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은 없고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서 다들 마스크도 벗고 조금 해외 여행도 하겠다라고 이제 부푼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뭐 개인 위생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최신 정보들이 업데이트된 대로 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